안녕하세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지 눈가에는 피눈물 난단 말 아시죠? 저는 그 말대로 해줬을 뿐이에요. 미친 시어머니면 눈가에서 피눈물 나게 해줬습니다. 제가 미친년이라고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과연 제 이야기를 다 듣고도 욕하실 분 계실까 싶네요. 만약 그래도 욕한다면 시애미년 가족이나 친구일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니면 똑같은 막장 시어머니 짓 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지 뱃속에 있는 애새끼를 도련님이라고 부르며 모시듯 키우라고 했던 그 미친년. 이제 저한텐 더 이상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저는 현재 두 아이의 엄마인 34살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결혼 전 별다른 문제 없이 연애했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후에 갑자기 남편 새끼가 월 50만원을치 엄마에게 용돈으로 드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신혼초 많이 다 됐습니다. 시애미까지 집에 찾아와 그깟 50만원이 큰 돈도 아닌데 여시 같은 년이 시애미 밥줄 끊는다고 지랄지랄을 했어요. 결국 월 20만원씩 드리기로 했고 지금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시부모님 두 분 다 몸이 안 좋아 모셔야 할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그래 남편의 부모 돈에 부모지하며 3년이 넘게 시댁 근처에서 살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정말 기가 막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할 말도 있고 다 같이 밥 한 번 먹자고 하셔서 편도 2시간을 달려서 온 식구가 모였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신랑 누나, 신랑 저, 도련님, 제 아들 이렇게요.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니께서 미리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식사를 마친 뒤 후식으로 과일을 탔고 커피도 탔습니다. 전 마실 만한 차가 없어서 안 마셨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커피 킬러신데 그날따라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커피 드세요. 라고 하니 아니다, 됐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그냥 오늘 커피가 안 땡기시나 보다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도련님은 취미가 게임이라 게임하러 거실 안쪽으로 갔고 저흰 다 같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헛기침을 여러 번 하시더니 할 말이 있다 하시더군요. 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우리 마누라 임신했다 하시는 겁니다. 저랑 신랑은 깜짝 놀라서에 이랬습니다. 사람이 너무 당황하니까 네? 이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먼데 있던 도련님이 하시는 말씀 가족들 다 아는 건데 뭐하러 그 얘기를 꺼내? 그래서 신랑이 야, 더 알고 있었어? 하니 형수님 임신한 거 여기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이제 낳을 때 다 됐는데 갑자기 뭔 소리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야, 이 미친놈아. 귓구멍에다가 스폰지라도 쳐박아놨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엄마가 지금 임신했다잖아. 하니까 도련님도 갑자기 벙쪄선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 거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정신도 안 돌아온 상태였는데 시아버지께서 총대를 메시고 한마디 또 던지시더라고요. 아가야, 내 시엄마가 육아 안 한지도 너무 오래됐고 요즘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니 내가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줄 거지? 시아버지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어떻게 답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멍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또 제 눈치를 힐끔 보시더니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아, 진짜 듣는 내내 열불나고 속 터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도 너네 집 근처로 이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가 부동산에 말해서 우리 살 집 좀 알아봐라. 지금은 서로 거리가 너무 머니 도움을 받기가 힘들 것 같구나. 근처에 살면 육아용품도 같이 쓸 수 있고 산책도 같이 하고 좋지 않겠어? 이렇게 덧붙이시더라고요. 전 마지못해서 눈치만 보다가 네, 이렇게 짧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선 기다렸다는 듯이 신랑을 보며 네 엄마가 현재 임신 8주라 입덧이 너무 심하네. 좀 괜찮아질 때까지 당분간 네 집에서 얼마를 보살펴주는 게 어떻겠어?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은 신랑의 아버지 제 아내도 임신 30주라서 자기 몸 가누기도 버거워요. 게다가 우리 아들도 이제 2돌 지났어요. 큰애 하나 보기도 너무 힘든 거 아시잖아요. 아무래도 저희 집에서 엄마를 돌보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이랬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께서 아주 실망한 표정으로 아들내미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지 각시만 챙기기는구나. 아들아, 네 엄마도 너무 힘들어. 아가야, 네 시엄마 어떻게 안 되겠니? 하시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저를 더 미치게 만드는 건 신우였습니다. 아무리 낳아서 키워준 엄마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남편 동생 가지셨는데 어쩜 그렇게 모지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남일이라 그런지 아주 쉽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사정도 이해해주세요. 제가 말하는 동안 남편은 눈만 꿈뻑이고 있었고 도련님은 어느 생각한 건너 불구경하듯이 멍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조용히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생글생글 웃으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아들 네 동생 곧 태인아니과 잘 챙겨줄 거지? 손주들이랑 나이도 비슷하니 형제처럼 서로 도우며 잘 지내면 되지 않겠니? 내가 노산에 너네 낳은 지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걱정도 되고 그래. 내 집 근처에서 살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낳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거지? 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그 얘기를 듣더니요. 일단 알겠어. 일단 오늘은 자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당신도 괜찮지? 라고 하더라고요. 전 정말 속으로 열불이 터져서 이 인간아 어떻게 지금 괜찮겠냐? 왜 안 된다고 말을 못해?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시부모님까지 모셔? 이러고 싶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그럼 태어나면 울 아내한테는 도련님이네라고 등신 같은 말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정말 병신 머저리 같은 남편만 원망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간 저 육아할 때 한 번이라도 도와주셨거나 저 아플 때 위로해주셨다면 이렇게까지 화나고 원망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첫째 돌잔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 시골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올라와서 살다가 첫째를 낳았어요. 몸이 약한 저는 아이를 낳고 몸이 계속 아팠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치료까지 받는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대학병원까지 다니는 거 알고 있었고요. 돌잔치 건으로 남편에게 상의하고 이래저래 취소하기로 한 뒤에 시댁과의 식사 자리는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몸이 회복이 안 되어 있던 저인 걸 아시면서도 일방적으로 날짜를 시어머니께서 잡으셨어요. 예의상 만나기 며칠 전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니까 이런 썩을 년이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제 전화를 하는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연락 남편이 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으니 안 했다고 화내시에 저는 죄송해요 어머니. 근데 썩을 년이라는 말은 좀 심하신 것 같네요 라고 따지니 화나면 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뻔뻔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남편한테 바로 얘기를 했는데 본인 엄마 원래 무식한 거 알지 않냐며 자기도 욕 듣는다고. 안녕하세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그냥 제 선에서 참고 넘기라고 했습니다. 돌 식사 자리 때 냉랭하게 밥 먹고 파하고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야, 너 추석 때 여행 갈래? 가뜩이나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사과 한마디 없이 야 너 하는데 저도 입았더라고요. 돈 없어서 못 간다고 바로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어머니 아버님 해외 다녀오셨으니 다음에 돈 모아서 여행 가자고 그랬죠. 그랬더니 언제부터 돈 없었냐며 너 여행 보내준 거 유세 떠냐며 저한테 2년 전이냐며 욕을 하셨어요. 제가 시부모님 몸 좀 나아지신 기념으로 해외 보내드렸었는데 보내주고 유세 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매번 화내시는 거 부담스럽다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며칠 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울더라. 그 말 듣고 맘 약해진 제가 문자로 따지고 추석에 여행 안 간다고 한 거 죄송하다고 풀어드리려고 전화했는데 그동안 쌓인 복원을 그날 다 들었네요. 너 2년아 여행 보내줬다고 유세 떠는 거야? 너 같은 며느리 본 적이 없어. 네가 아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너 처음 볼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 처음 인사하던 날 우리 집 와서 가족 사진을 고개 빳빳이 들고 볼 때부터 알아봤어. 어차피 년 내 아들이랑 이혼하면 별거 아니야. 미포거는 이 정도만 쓸게요. 전에 형님네 부부 안 좋을 때 형님에게 딸 고아원 보내고 집 나가라고 본인은 아들만 거두겠다고 소리 질렀던 분입니다. 덕분에 형님네는 시댁 식구들이랑 인연을 끊은 지 오래라 안 된 지 오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형님네가 진짜 현명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임신을 알게 된 그날 그렇게 자리를 파하고 방에 누워있는데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시어머니 연세도 있고 해서 손주들 잠깐 보시기도 버거운 나이인데 임신이라니요? 평소에 시부모님께서 남편에게 한 번씩 너 동생 생기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셔서 남편은 농담하지 말라고 지금 제 나이가 얼만데 동생이냐고 농담 따먹기처럼 말하고 말았는데 정말 동생이 생기게 되어버렸네요. 남편도 멍하니 전장만 보면서 아무리 금슬이 좋아도 그렇지 그 나이에 임신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서 혼잣말만 중얼거리더라고요. 남편도 충격은 받은 것 같았지만 자기 부모님이라서 그런지 거절을 못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타들어갔지만
저 혼자 뭐라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결국 저희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같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하루 자면서 집 근처 부동산에 들러 전세집을 알아본다고 하셨어요. 시골에 살면 산부인과 다니기도 불편하니까 반드시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아가야 육아책은 어디에 있니? 이제 8주 됐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던 책을 시어머님께 드리니 조금 읽으시다가 갑자기 매콤한 닭발이 먹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집 근방에 닭발을 파는데도 없는 데다 보통 닭발은 밤에 안주용으로 많이 먹는 거잖아요. 이제 갓 점심 먹을까 말까 하는 시간에 난데없이 닭발을 먹고 싶다고 하시니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닭발 파는 집 찾아서 남편 시켜서 주문해서 받아오게 했습니다. 그 식당이 2시부터 여는 데다 저희 집으로부터 30분 이상 걸리는 곳이라 배달을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주문해서 찾아오니 3시 정도 되더라고요. 전 그동안 시아버지 점심 차려드린다고 요리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입덧 하신다고 쉬고 계시고 임신 30주라 배는 부른데 첫째 아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정신없고 시아버지께선 시어머니 옆에서 육아책 같이 보시면서 시어머니 입덧하는 것만 신경 쓰고 계시더라고요. 전 아들 케어하면서 겨우겨우 점심하느라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네요.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들을 부르시더니만 시어머니 배를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네 삼촌이 여기 이 배 속에 있다. 삼촌 말 잘 들으면서 잘 지낼 거지? 그 이야기에 시애미녀는 그래. 너보다 나이는 어려도 윗사람이니까 깍듯이 잘 대해야 한다. 이지랄 하더라고요. 남편이라도 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매콤한 닭발 사러 가느라 집에도 없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닭발 사서 온 이후부턴 숨 좀 돌리겠다 싶어서 의자에 앉아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닭발을 미처 맛보시더니 닭발은 우리 집 앞에 시장에서 한 게 맛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건 양념이 덜 배어서 맵기만 맵고 딱딱하고 맛이 없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도 그러게 나도 먹어보니 그런 거 같네. 여긴 좀 별로다 하시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시더라고요. 전 음식하고 뒤치다거리 하느라 계속 일하다가 이제 잠깐 쉬려고 앉았는데 시부모님께선 저희 집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 이러면 안 되는데 왠지 모를 짜증이 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선 그렇게 미점 맛보시곤 손을 씻고 쉬시겠다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전 남은 닭발 버릴 수도 없고 남편이랑 둘이서 주섬주섬 먹었어요. 아침부터 제대로 뭘 못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입에는 닭발이 적당히 매콤한 게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절 부르시더라고요. 아가야, 바닥이 좀 차다. 따뜻하게 누워있는 게 우리 애기한테도 좋을 것 같으니까 저 방에 있는 온수매트를 좀 가져다 줘라. 사실 그 온수매트는 저희 아들 따뜻하게 숙면하라고 사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떡하나요? 드려야죠.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온수매트 어머니 가져다 드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시애미년이 방에서 나오더니만 너는 그것도 남편 시켜 먹니? 연 도대체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임신했다고 집에서 놀기만 하면 살만 찌니까 네가 가져와라 라며 소리를 질러 했습니다. 아, 진짜 머릿속에서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몇 시간 같이 안 있었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그려지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저랑 가까이 있는 게 좋으니까 이사는 무조건 오시게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집 근처에서 살면서 종처럼 살 때가 그리우셨겠죠. 3년이 넘는 시골살이 끝내고 저희가 다시 올라왔을 때 매일 같이 전화해서 힘들다, 아프다 하소연하셨던 분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고 아픈데 아이 가질 힘은 남아두셨나 봅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근처에 사시고 애까지 낳으셨을 때의 모습이 그려지더군요. 얘들끼리 장난감 가지고 놀다 보면 서로 싸움도 할 텐데 그러면 시아버지께선 제 아이들에게 어디 버릇없이 삼촌한테 대든다고 뭐라고 하시겠죠? 저도 제 자식보다 어린 애한테 도련님 해야 할 파츠니까요. 이번에 출산하시게 되면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시아버지께선 이른이 가까우시고 대학 들어갈 때는 여든이 되십니다. 그 뒷바라지는 대체 누가 할까요? 저희 시댁 경제력이 풍족한 것도 아니에요. 시댁어른들은 시골에 집도 있으시고 그동안 모으신 돈과 연금, 저희가 드리는 용돈 등으로 노후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으시지만 자녀를 한 명 더 낳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교육비며 학자금에 나주에 시집장가 갈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그때 시부모님께서 정정하실 거란 보장도 없잖아요. 그럼 결국 다 저희 남편이 장남은 아니지만 아주버님은 연을 끊으셨으니 혼자서 뒷바라지해줘야 할 것 같은데 제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요? 나이도 별로 차이가 안 나서 비슷한 시기에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시집장가 간다고 할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어요. 남편은 자기 동생이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뒷짐만 지고 있진 못할 테고요. 그리고 시골집 팔아도 저희 아파트 전세 못 사세요. 결국 전세자금 대출 받으셔야 하는데 그 이자는 또 어떻게 감당하실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제 선에서 참고 넘기라고 했습니다.